네, 오늘 16번째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 잘 못했는데 여기를 이게 보니까 10의 3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의 3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PAM, QAM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처음에는 뭐 ASK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ASK, 뭐 PSK 해서 쭉쭉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까지 해서. 그래서 먼저 10의 3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겠어요. 다들 안 보고 왔죠? 10의 3은? 보고 왔어요? 10의 3이 제일 중요한데. 네, 10의 3은 처음에 그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 중에서도 ASK와 PSK, 그 다음에 그것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설명을 해요. 먼저 ASK, PSK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시그널을 일반적인 시그널을 나타내는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시그널 두 가지 방법을 다시 리뷰를 하자고요. 어떻게 되죠? 둘 다 시작은 여기서 나오죠. 둘 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시그널과 그의 컴플렉스 엔벌로프, 우리가 선택한 어떤 센터 프리퀀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자리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코사인 플러스 J 사인을 집어넣어서 전개한 다음에 익스펜드 한 다음에 리얼 파트만 뽑아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인페이즈 쿼드러처로 나타내는 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요 XL of T라는 것이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컴플렉스 시그널 XL of T를 XC 플러스 JXS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얘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로 보면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매그니튜드 페이즈도 있는데 또 앰플리튜드 페이즈란 말을 많이 쓰죠. 앰플리튜드라는 말로 합시다. 여기서는 앰플리튜드로 제가 했을 거예요. 네, 앰플리튜드로 했어요. 왜냐하면 매그니튜드라고 하면 리얼만 넌 네거티브 값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앰플리튜드라고 할 때는 네거티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를 유니크하게 나타내느냐? 아니죠. 사실 부호를 이쪽에 넣어버리면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어쨌거나 근데 얘는 어쨌든 리얼이고 얘는 언제나 리얼이고,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서는 A of T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어떤 랜덤 프로세스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초창기에는 어때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는 럭셔리였어요. 럭셔리 통신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언뜻 보면 어때요? 페이즈 시프터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두 개의 동일한 캐리어 프리퀀시를 갖는 시그널을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를 이그젝틀리 어때요? 2분의 파이만큼 시프트한 게 서로 사인 코사인 페어가 되잖아요. 함수의. 맞습니까? 사인 있고 시프트 해야지 코사인 나오죠. 이런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심지어 이런 코사인 이렇게 되는 것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통신이 나올 때는 그 공진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충전하고 컵배시터에 한 번 방전하는데 LC 공진에서 삥 할 때 정보를 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처럼 모스 신호를. 그러다가 전에 말했지만 AM을 발명한 그 페센덴 버듀 대학에서 학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GE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에디슨 전기회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터를 알잖아요. 그래서 모터를 가지고 이제 특별히 주문을 해서 받아놓고는 만들어 온 게 시원치 않아요. 후배들이 만드는 게. 그래서 자기가 바꿔가지고 고주파 발진기를 전동기로부터 만들어내서 이제 음성을 실어보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정발되면서 이거를 Continuous Wave라고 한 거예요. CW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Continuous Wave라고 해요. 옛날 책에서 하는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겨우 만들었어요. 겨우. 그렇게 해놓고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통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제일 간단하게 실어 보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안테나에다가 어떻게든 증폭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어떤 뭐랄까요, 여기다가 고주파 소스가 있고 이게 FC,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짓을 해가지고 그냥 컨티뉴어스 웨이브인 톤인 게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때요? 얘랑 얘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이 외계인한테 잡혀갔어요. 지구에 이제 살려달라고 뭘 보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했더니 한국의 FM 주파수 대역에 88108MHz 고주파 발진기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앰프도 만들었고 안테나도 거대하게 만들어냈고 엄청나게 크게 증폭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내요? FM은 좀 어렵죠. AM으로 합시다.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물론 여러분은 상용 AM을 아니까 DC를 더 해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많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뭐 물론 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어때요? 이 고주파 발진기가 신호를 내면서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자장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커먼 그라운드로 해야 되나? 여기도 뭐 그라운드가 있죠. 어쨌든 잊어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자장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기 되는데 그냥 두면 어때요? 그대로 유기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마이크처럼 해가지고 이게 말을 하면 음파에서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간격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간격이 말을 하면. 지금 마이크로폰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로폰이 일종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쨌든 줄일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크기를 줄이고 이러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 뭘 바꾸겠어요? 얘를 바꾸겠죠. 얘를. 맞아요? 컨티뉴어스 웨이브에서는 얘를 바꾸는데 얘를 바꾸는 방법이 어떤 거였어요? 얘를 바꾸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AM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다이오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이 스위칭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스위칭을 하고 음성 신호가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가는데 곱한 다음에 필터링 여러 번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모닉은 없애고 여기다 가해서 보내죠. 이거는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을 변조시켜서 바꿔서 정보를 실어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Amplitude Shift Keying이라는 건데 Keying이라는 것이 뭐죠? 마지막에 키라는 게 여러분이 모스 신호 그 옛날에 보낼 때 이렇게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스위치가 생긴 거. 그걸 스위치라고 안 해요. 그걸 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두들기는 거를 키잉이라고 해요. 키잉. 알겠어요? 네. 그래서 Amplitude Shift Keying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호를 모스 신호도 어때요? 막 아무데나 천천히 했다 빨리 했다 하면 안 되죠. 딱 정해진 대충 이 속도가 있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본래는 어때요? 본래는 이렇게 고주파가 똑같은 높이라고 합시다. 사인파, 코사인파로 뭐 쭉 날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딱 시간을 정해놓고 참고로 여기를 오리진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매 시간 t마다 내가 어때요? 이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높이를. 알겠어요? 높이를 조절해서 이 시간이 되면 점프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주파수로. 그러다가 또 2t가 되면 또 내가 예를 들면 확 줄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t가 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뭐예요? 이건 아이디얼한 경우고 그렇죠? 타임 스케일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볼륨을 잡고 이렇게 돌린다고 해보세요. 크기를. 아니면 딱 스위치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절반 스위치를 해서 탁탁탁 돌리는 거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처음 거는 예를 들면 이 정도 나오게 하고 그 다음 거는 이 정도 세 단계가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이 메트로놈을 해놓고는 어때요? 메시지 딱 적어놓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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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게 충분히 길면 사람이 스위칭하는 시간 생각하면 이거는 거의 뭐 순간 점프하죠. 점프 디스컨티뉴티가.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엔지니어로서 그 당시 아주 느리게 통신할 때 엔지니어라면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하겠어요? 이 신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of T를 여기서
그래서 A of T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P sub capital T는 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이렇게 해서 상상 쓰는데 rectangular pulse고 0에서 T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보통 시메트리컬하게 많이 하지만 높이는 1이고 뭐 귀퉁이를 넣기 싫으면 오른쪽을 빼버리든가 그래서 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요 녀석이 어때요? 쉬프트 된 게 쭉 있고 맞아요? 거기다가 n이 바뀌면 이걸 바꾸는 거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an이 예를 들면 3단계 있고 4단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가질 수 있는 거를 한정하는 게 디지털 모듈레이션이죠. 예. 예를 들면 얘를 모든 리얼 넘버 다 갖게 하면 매 시간마다 변하더라도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고 보통 안 부르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걸 어떤 셋 A에다가 A에서 해요. 그리고 A의 카디넬러티는 파이나이트하고 뭐 캐피탈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물론 여기서 이제 A가 있으면 당연히 세타가 있을 텐데 세타는 그냥 뭐 상수 제로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간단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는 여기도 쭉 있고 여기도 쭉 있을 거를 그냥 편의상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어떤 기준점 과거에서 뭐 다 보낸 데서 마이너스 1대 플러스 1대 이렇게 썼어요. 편의상.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1 over t 이런 것을 이것을 뭐 symbol 어떤 사람은 time symbol duration 말이 되죠. 렉탱귤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symbol rate 또는 symbol transmission rate 에러가 어떻게 생기고는 상관하지 않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symbol transmission rate 그리고 당연히 A of n을 symbol이라고 부르겠어요. 뭐 nth symbol이죠. the nth symbol. 그러면 여기서 A는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of T는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이 컨스텔레이션도 당연히 리얼 넘버 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축이죠. 이게 리얼 축일 때 예를 들면 저 A 집합은 예를 들면 뭐 1, 2, 5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나오는 거 앰플리튜드만 바꾸는데 마이너스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쭉 나오는 신호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양수만 될 것 같지만 수학적으로는 뭐 음수가 있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얘는 리얼 넘버의 어떤 파이나이트한 리얼 넘버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셋 A를 어쨌든 리얼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거를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찍어 놓잖아요. 그런 거를 이거를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m이 4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m이 4잖아요. 그럼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뭐 1, 2, 3, 5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00 비트, 01, 뭐 10, 11 이렇게 할당해도 되죠. 11 뭐 어떻게 할당하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웃하는 것들끼리 한 비트만 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이너리를 비트를 어사인할 때는 그레이 코딩, 그레이 인코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처음 두 개는 요게 같고 그 다음 두 개는 이게 같고 순서는 0, 1, 0, 1 이렇게 만약 하면은 이런 거를 내추럴 바이너리 인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디시전 디얼에서 보면 뭐 옆에 이웃한 거가 같으면 조금 안 좋죠. 그렇죠? 뭐 하여튼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점을 찍어 놓은
모양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수직선을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어쨌든 이 집합 자체를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컨스텔레이션은 뭐예요? 사실 별자리 이런 뜻이죠. 별자리. 그러면 이 포인트들은 뭐예요? 컨스텔레이션에 있는 포인트들은 스타죠. 스타. 근데 아무도 스타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 amplitude shift king이라는 것은 어쨌든 오리진은 이거예요. 이거. 오리진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이그젬플들이 쭉 있을 텐데 ASK의 이그젬플들이 제일 간단한 거는 정보를 보내야 되니까 어쨌든 캐피탈 M이 2인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M이 2인데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시그널을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가 어떤 0, 뭐 1, 뭐 1이든 5든 뭐 어쨌든 스케일 하고 나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on, off keying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on, off잖아요. 컨티뉴어스 웨이브가 날아갔다 안 날아갔다. 제가 만약에 컨티뉴어스 웨이브를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인데 디지털 통신을 처음에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메트로놈 켜놓고 어때요? 키를 쳐서 0101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가다가 이게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귀로 들으면 어때요? 물론 고주파인데 어때요? 적당히 다운 컨버전을 하죠. 오더블 레인지로. 그러면 이렇게 뚜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뚜 0이면 뚜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모스 신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사실은. 다만 모스 신호를 보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를 보낼 때 이게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T와 이 T가 같지 않죠. 맞습니까? 모스 신호를 보낼 때는 요 메트로놈이 치는 게 있고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한가운데에서 짧은 펄스를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얘기해요. 모스 신호에서는 이 캐피탈 T는 정해져 있지만 이 펄스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이렇게 펄스가. 그래서 이거에다가 어때요? 치면은 뚜 하고 날아가죠. 톤인 다운 컴포전스 들으면 0이면 안 날아가고 뚜뚜 뭐 이렇게 뚜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짧은데 이게 뭐랄까요? 긴 것도 있죠, 참. 예, 이거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 모스 신호는. 어쨌든 간에. 예,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어쨌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반드시 내가 이 메트로놈 같은 걸로 박자를 맞추는 것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근데 말 그대로 하면 앰플리튜드를 시프트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시프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바꾸다 이런 뜻이죠. abruptly change 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죠. shift 하다는. 그래서 다시 옆으로 이렇게 미는 거로 보지만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OK, on-off keying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논문에서는 심지어 ASK라고 하면은 OK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표준을 심지어 보면. 아마 예전에 802.11 표준 초기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ASK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이런 용어를 듣잖아요. ASK 이런 어떤 사람 ASK 뭐 이 얘기하고 있어. 어떤 사람 ASK 하면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ASK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캐피탈 T마다 높이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저는 뒤집어지는 것도 음수도 고려하지만 어쨌든. 네. 그 다음에 또 M이 2인 게 또 있어요. M이 2인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은 두 개니까 바이너리. 그 다음에 엔티퍼달 이렇게 해서 X한테 여기 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게 파드가 발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이랑 -1이랑 이렇게. 그래서 바이너리 엔티퍼달 뭐 시그널링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시프트 킹이라고 안 하고
이것도 있고, 이거를 보통 뭐 어떻게 불러요? 많은 경우에 BPSK 이렇게 부르죠, 나중에.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니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이라고 해놓고 왜 이걸 또 BPSK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계를 보면 금방 나오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때는 2ASK라고도 불러요. 사실 맞죠? ASK인데 캐피탈 M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MSK라는 걸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참고로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은 BASK라고도 부르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 다음에 MSK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M이 4일 때는 많이 쓰는 것이 어떻게 돼요? 컨스텔레이션을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비트를 보내는 거죠. 이것은 뭐 당연히 4ASK라고 부르면 되겠고 하여튼 줄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은 뭐 얘랑 비슷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핑할 때 바이너리 비트 열을 매핑할 때도 똑같이 그레이 매핑이 있고 내추럴 바이너리 매핑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 시프트 킹을 합시다. 자, 이제는 페이즈 시프트 킹은 역시 여기 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앰플리튜드, 이게 페이즈죠, 사실은. 페이즈 앵글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브럽트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이거는 두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요? FM 모듈레이터가 있죠, 그렇죠? FM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실제로 FM 모듈레이션. 네. FM 모듈레이션을 하면은 바꿀 수 있죠. 네. 근데 어쨌거나 저도 사실 디지털 통신을 배우기 전에 디지털 통신을 마지막 학기 들었어요. 4학년 1학기 마칠 때까지 무슨 설계 과제 같은 걸 해야 됐는데 그 FM 모듈레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전송하는 걸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일종의 그 뭐랄까요? Continuous Phase Modulation 뭐 이런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봅시다. 그래서 PSK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페이즈를 어브럽트하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컨스탄트로 놓고 여기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집어넣어서 보면 컴플렉스 엔벨로프로 볼까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네.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타 n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정해놔요. 세타 n들은 또 어떤 셋에 들어가요. b라고 합시다. 네. b는 또 0, 2분의 파이에 어떤 부분 집합이고, 자, 그러면 이제 파이나이트한 m개를 선택해서 어때요? 이제 톤이 쭉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때요? 매 t마다 쭉 연소로 가다가 페이즈가 퉁 하고 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똑같이 이 1/t는 이제 페이스가 변하는 레이트인데 이것도 뭐예요?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위에서는 FC가 제로라도 상관없었죠. 사실 여기서는 밴드 패스라고는 하지만 얘가 제로라도 어때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예. A of t. 자, 얘가 예를 들면 제로면 이게 그냥 컨스탄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것만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큰 문제 없죠.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FC가 심지어 0일 때도 이렇게 보내는 거를 BPSK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참고로 FC가 0이면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 t마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날아가는 거죠. 이 경우에.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뭐예요? BPSK 이렇게 말한다고요. BASK. 밴드 패스 시그널이 아닌데도.
맞아요? 근데 이때는 해보면은 FC가 0일 때는 이 BPSK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페이스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요. 여기 페이스도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한번 보세요. 어디 갔어요? 예. 예, 여기서 얘는 상수고, 맞아요?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바꾸면 어브럽트하게 체인지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을. 실제로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거죠, 실제로는. 맞습니까? 예. 같아져 버려요. 좀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건 FC가 0일 때는 그렇죠? PSK라고 부르지 않는데 BPSK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불러요. 입에 붙어 놓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뭐 특별히 차이는 없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두 개를 통합할 수가 있어요. 통합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날아가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이렇게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ASK는 이 심볼을 아까 저기서 말한 어디 갔어요? A 컨스텔레이션에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E to the J 세이타 N들이 컨스텔레이션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를 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펄스를 렉탱귤러로 했기 때문에 넌 오버래핑 하는, 맞아요? 넌 오버래핑 하는 렉탱귤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같아져서 그렇죠. 맞습니까? 렉탱귤러라서. 렉탱귤러면 어때요? 이거 딱 잘리잖아요. 매 티마다. 맞아요? 매 티마다 잘리고 그 안에서는 어때요? 세타 n만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것과 이것이 같은 위치를 차지하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람들은 뭐 마치 다른 것처럼 막 개발을 하고 발명을 했는데 조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ASK랑 PSK는 사실상 수학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죠? 이 컨스텔레이션이 조금 다른 거예요.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면 ASK는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리얼, 이쪽을 이미지너리라고 놓고 생각하면 얘는 어때요? 여기만 찍히죠. 여기만.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돼요? E to the 얼마니까 단위원상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 찍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QPSK. Q는 쿼터너리죠. 쿼터너리. 또는 사실 쿼드리 페이즈였어요. 옛날에는. 네, 쿼터너리란 것은 4개라는 뜻이잖아요. 네. 쿼드리 페이즈 시프트 킹이에요. QPSK는. 쿼터너리 페이즈 시프트 킹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쿼드리 페이즈 시프트 킹이었어요. 뭐 어쨌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케이. ASK, PSK는 뭐예요? 어떤 내로우한 의미에서는 렉탱귤러 펄스를 쓰는 거예요. 타임 리미티드 돼 있는.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매 t마다 어때요? 매 t마다 possibly 컴플렉스 심볼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안 바뀔 수도 있고 컨스텔레이션 안에서.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죠.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얘가 0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눠서 해야죠. 아닐 때는
1 over t보다 충분히 큰. 왜냐하면 이 렉탱귤러 펄스가 어때요? 여러분이 후리에 트랜스폼 해서 알겠지만 밴드위스가 1 over t보다 훨씬 크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안 끝나죠, 사실. 밴드 리미티드가 아니죠. 그래서 센터 프리퀀시가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 어프락시메이션으로 처리를 하는데, 자,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이. 좋아요. 우리가 PSK, ASK 매우 간단한 디지털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위드 렉탱귤러 펄스예요. 근데 이걸 구했는데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파워 스펙트럼.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랜덤 프로세스로 놓고 오토 코릴레이션, 물론 어때요? 정의를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너 킨신 디어렘을 쓸 수 있죠. 뭐 그거의 어떻게 보면 제너럴라이즈드 버전.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하고 타워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나오죠. 이제 그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구해봅시다. 그럼 파워 스펙트럼을. 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일단 T1, T2로 써놓고 뭐 할까요? 타워로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플러스 타워로 했네요. 타워로 합시다. 어차피 T에 대해서, 타워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정의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어때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 처음부터. 어때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해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1 한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얘를 뒤집어서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끝나잖아요. 맞습니까? 물론 패스밴드 시그널일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뭐가 랜덤한 게 있어야죠. 랜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심볼을 랜덤하다고 놔야 되겠죠.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M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심볼을 랜덤하게 놔야 되는데, 그 DN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죠. 이 랜덤 시퀀스에 대해서. 어떻게 놓죠? 일단은 여기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예를 들면 uncorrelated고 제로 미인이고 유닛 베리언스를 갖는 그런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였었어요? 결론이. 결론이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죠. T에 대해서. 맞습니까? 타임 에버리지 하면 또 뭐가 나올 텐데 이 타임 에버리지 하면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트랜스밋 펄스의 어때요? 이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인데도 이걸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적분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P of T와 그 자기 자신을 물론 컨주게이션 한 거지만 리얼이라서 나죠. 슬라이딩 코릴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후리에 트랜스포 한 거죠. 얘를 후리에 트랜스포 한 것은 얘를 후리에 트랜스포 한 것에다가 얘를 후리에 트랜스포 한 것을 곱하면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컨주게이트를 넣고 하면 어때요? 얘의 후리에 트랜스포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죠. 그래서 써보면
테누시 이거 맞나요? T sync square였나요? 이게 고친 파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싱크는 요게 인티저 될 때마다죠. 그러니까 1 over t, 2 over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높이가 1 over t. t인 것 같은데, 그쵸? 잠깐만요. 네, 이건 자신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네, 어쨌거나 그림을 그리면 스퀘어니까 이렇게 되죠. 싱크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데, 그렇죠? 네, 제곱하면 이렇게 팍 꺾일 것 같지만 아주 스무드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건 마치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별로 놀라지 않았겠지만 놀라 마땅했었을 고등학교 때 뭐예요? 사인 제곱하면 굉장히 스무드한 커브가 나오죠. 제로 터칭하는 곳에서. 언뜻 그리면 어때요? 사인 함수는 언뜻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확 이렇게 가잖아요. 제곱하면 무슨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나올 것 같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죠. 네. 저는 뭐지? 막 그랬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걸 제곱했더니 뭐 교수님,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러죠, 정말. 그래서 처음에 잘못 그렸다고 생각했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죠. 그렇듯이 얘도 스무드하게 이렇게 나오죠. 네,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겨 먹었겠어요?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겨 먹었겠어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얘를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참고로 요 말이 맞는지 볼까요? 요 말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ASK라고 해보세요. ASK. 예를 들면 1-1이면 말 되죠. 그렇죠? D가 1-1이면 맞아요? 또 equally likely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D가 예를 들면 -3, -1, 3이면 유닛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스퀘어 루트 20으로 나눠서 아마 스케일링 하면은 되죠. 그렇죠? 아닌가? 스퀘어 루트 20이 아니죠. 뭐예요? 3, 3은 9, 10, 20을 4로 나누면 스퀘어 루트 5인가요? 네.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하고 equally likely로 하면 3, 3은 9, 10, 20, 4분의 1이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유닛 파워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PSK일 때는 어떻게 돼요? 컴플렉스고 예를 들어서 equally likely로 하면 어때요? 유닛 서클 위에 있으니까 다 베리언스 리딩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 되죠. 다 어떻게든 스케일 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도를. 이거 유도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저분한 점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uncorrelated 가정을 지금은 넣어서 하는데 나중에 없앨 거예요. 일단 넣어놓고 합시다. 자, uncorrelated면 무슨 뜻이냐면 이 dn과 dm 컨주깃이 이게 같을 때만 살아남고 다 제로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더블 서메이션인데 어때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m 곱해줘도 똑같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더블 썸이 어떻게 되나요? 싱글 썸으로 바뀌나요? 싱글 썸으로 바뀌고 n으로 씁시다. 요 m이 n과 같을 때만 살아남아요. 곱이 크로스 텀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expectation에 이거는 유닛이니까 1이고 결국 요거 남네요. 컨주깃인데 컨주깃 굳이 안 써도 되고 이거네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어떻게 하죠? 타임 에버리지 해야죠. 이거 어떻게 타임 에버리지 하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죠? 이게 우리가 많이 봤지만 이거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죠. 똑같잖아요. t에다가 캐피탈 T를 넣어봐요. 양쪽에 T 플러스 T, T 플러스 T 하면은 얘를 이거 옮기면 결국은 n-1로 바뀌죠. 양쪽이. n-1을 m으로 취하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t의 함수로 지금 우리가 타임 에버리지를 할 건데 t의 함수로 보면 주기 함수잖아요. 주기 함수의 타임 에버리지는 한 주기만 에버리지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뿅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금방 되죠.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 이런 걸 아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죠? 대입을 하면 얘인가요? 뭐 맞네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희 씨, 이거 어떻게 바꿔요? Dr. Joe, it is time to wrap up. Save by the Bell이라고 옛날에 미국에서 매우 오래 초등학교부터 거의 고등학교까지 하지 않았어요? 대학 버전도 나왔는데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보통 이렇게 써야죠. 얘와 얘를 잘 보고는 일단 이렇게 바꾸고 얘를 뭐 예를 들어 0에서 t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0에서 t로 합시다. 그 다음에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해보시고 조금 이따 계속합시다. 계속합시다. 그래서 여기 먼저 고치면 이게 캐피탈 T예요. T 싱크 스퀘어. 그래서 여기가 T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었죠? ASK, PSK 맞나요? 네. ASK, PSK는 내로우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Shift King이 있기 때문에 렉탱귤러 펄스로 다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뭔가 그럴 때는 몇 가지 가정하에서 즉 DN이 리얼이든 컴플렉스든 어쨌든 uncorrelated zero mean unit variance 랜덤 베리어블이면 어때요? 동일한 파워 스펙트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 과정에서 뭘 보였냐면은 먼저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먼저 계산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듯이 얘는 어때요? 얘는 t의 피리어디한 펑션이 되죠.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를 할 때는 한 주기만큼만 하면 되고 요 설명을 할 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텀들이 뭐예요? 무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썸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요 구간 0에서 t가 아니라 다른 구간에다 이렇게 옆으로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요 한 구간에서 썸 돼 있는 것은 이 전체 구간에서 요 프로덕트만 전체 구간에서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건 전체 구간에서 요 프로덕트를
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렉탱귤러일 때는 지금 우리가 렉탱귤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된다고요? 4분의 1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양수 스펙트럼에서 프리퀀시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립을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식에서는 어때요? 저게 시메트리컬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뒤집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FC 근처에서 마이너스 FC 근처에서 이렇게 돼 있는 스펙트럼이 나오겠어요. 말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BPSK와 QPSK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PSK 입장에서 보면 여기만 스타, 컨스텔레이션 포인트가 찍혀 있는 거고 QPSK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찍죠. 1-1, J-A로 해도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찍어 왔어요. 자,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거 두 개라고 생각하면 사실 한 비트 더 보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파워로 보내고 있다면 동일한 레이트로 렉탱귤러 펄스를 써서 스펙트럼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자체는 cannot distinguish BPSK from PSK, QPSK죠. 그러니까 그냥 뭐 MPSKs 구별할 수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로 봐봐요. 이게 2분의 1, 2분의 1 나오고 얘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온다면 얘는 해보면 proper complex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컴플리멘터리가 제로가 되니까 얘는 안 되잖아요. 해보면. 왜냐면 얘는 제곱하면 이렇게 돌아서 다 여기 몰리는데 넌제로 돼서 컴플리멘터리 코베니언스가 베니쉬하지 않잖아요. 뭐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파워 스펙트럼은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 펑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요. 잘 봐요. 여기서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코릴레이션 펑션의 타임 에버리지의 푸리어 트랜스폼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리멘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PSD는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 그렇죠? 제가 만약 뭐 전파 관리국의 직원이라면 뭔가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싶잖아요. 이 PSD 말고 새로운 측정을 만들어서 합시다. 라고 언뜻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언뜻. 그런데 전파 관리국 입장에서는 사실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다고요. 신호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물려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면. 물려가지고 여기서 어때요?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알겠어요? 여기 어떤 F0, 마이너스 F0 여기서 나오는 어떤 Z F0, T라는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를 에버리지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시그널이 나오나 안 나오냐 자체를 알고 싶어요. 여기.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랑 관련되고 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정의잖아요.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이 전파 관리국 입장에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전파 관리국에서는 뭐예요? 신호가 안 나오는 걸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코그니티브 레디오 뭐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신호가 안 나오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코익지스팅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밴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디어들이 이 옛날 전파관리국 아이디어예요. 내가 그 밴드를 쓰면 그냥 내가 디클레어하고 딴 애들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밴드에 관한. 그런데 CDMA 전공하던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OFDM으로 다 전향해버리고 막 은퇴하고 잘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와이드밴드를 쓰는데 내가 어때요? 사실 와이드밴드를 쓰지만 풀리 유틸라이즈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CDMA 아이디어거든요. 자기가 사용할 밴드보다 훨씬 크게 스프레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때요? 다른 상대가 나의 시그널의 스트럭처를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니터링을 쭉 하다가 그 밴드가 아큐파이 되어 있지만 이 밴드 코릴레이션이 내가 보낸 시그널이 어떻게 되니까 나는 거기 오토고널하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 오버레이라고 한다거나 코그니티브 레디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좀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오버레이라 그러면 그냥 덮어 써서 위에다가 인터페런스를 강하게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오버레이를 하면 오소고널하게 심지어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오소고널하게. 물론 상대의 리시버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물론 다르고, 논문 쓰다 보면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파워 스펙트럼은 전파 관리국에서 관심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와야 되고, 그때는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는 아무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파 관리국이 이제 이걸 본다고 해보세요. 이거 보면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가 로그 스케일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결국은 싱크라는 것이 뭐예요? 1 over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곱이죠. 그러니까 어떤 1 over f 스퀘어로 어때요? 이게 디케이 하죠. 파워잖아요. 파워. f의 파워잖아요. 그러면 로그에서 보면 뭐가 돼요?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죠. 맞습니까? 로그에서 스트레이트 라인 되기 때문에 로그 플러스로 여러분이 로 데이터를 쫙 뿌려서 스케이트 플러스 그렸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딱 디텍트를 했더니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면 뭐라 그래요? 파워 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지컬 퀀터티는 파워 로우를 따른다. 뭐 어떤 함수로 나타냈을 때. 맞습니까? 근데 딱 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런 거를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로 감소하는 시그널인 거죠. 주파수. 왜냐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니까 어때요? 10 로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에서 맞아요? 1이면 0이죠. 이게 10으로 바뀌면 마이너스 20 dB 떨어지잖아요. 그 10배 될 때마다 데크가 10배죠. 10배 될 때마다 마이너스 20 dB 이렇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싫어해요. 이것도. 그래서 뭐냐면은 뭐야 이거. 간단한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법을 개발했는데 별로 안 좋으네. 이거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없을까? 근데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딱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유도해 놨잖아요. 일부러 어때요? PSK든 ASK든 렉탱귤러 펄스로 뭔가 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심볼이 곱해지는 걸로 뽑아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 렉탱귤러 펄스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뭐예요?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인가요? 그렇죠?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의 디케이가 문제니까 펄스를 바꿔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나오죠. 물론 히스토리는 이렇게 디벨롭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펄스를 바꾸는 게 좀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펄스 쉐입트란 말은 이것도 펄스가 있죠. 그렇죠? 렉탱귤러로 쉐입 돼 있잖아요. 쉐입이 안 돼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렉탱귤러로 돼 있는 것을 쉐입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전통적으로. 그래서 펄스 쉐이핑 그러면 더 이상 렉탱귤러가 아니에요.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펄스 쉐입트 ASK나 이제 PSK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펄스 쉐이프드 ASK를 어떤 사람들은 PAM,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펄스 쉐이프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서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ASK, PSK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는 직선상에 있는 거고 하나는 원 위에만 있지만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를 들면 이렇게 16개의 컨슬레이션 포인트를 찍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비율을 들어 생각하면 이렇게 잘못 그렸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코어센트릭 3개의 서클 위에 있는 포인트 4개, 8개, 4개 해서 16개가 있는 그런 PSK 겸 ASK가 결합된 거죠. 맞아요? 이런 거는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그러니까 직선상에 컨슬레이션 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원 위에 있는 게 아니면 QAM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어때요? 펄스 쉐이핑을 보통 한 걸 생각해요. QAM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이미 펄스 쉐이프드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펄스 쉐이핑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를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ASK 그러면 온오프 킹만 얘기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ASK 심지어 PAM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PAM이라고 할 때 QAM을 포함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 그래서 용어가 아주 지저분하다. 이런 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펙트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얘를 쉐이핑하면 되겠구나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디지털 모듈레이션 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쉐이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5만 가지 꼼수들을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그 K무크 2005년? 네, 2015년이겠지. 예, 지금 몇 년인데 간혹가다 1900 뭐래요, 제가. 이해하세요? 예, 2015년 그 11-1 예, 강의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Power Spectral Density of PAM and QA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ASK, PSK랑 이제 뭐가 다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시그널 모델이 펄 쉐이핑을 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컨슬레이션을 좀 바꿔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는 뭐예요? 렉탱귤러 펄스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렉탱귤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얘는 더 이상 렉탱귤러가 아닌 거고, 얘는 더 이상 컨슬레이션이 하나의 라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유닛 서클 또는 어떤 서클 하나 위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좀 더 제너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퀀스 D도 Y센 스테이셔너리로 놓겠어요. 컴플렉스 Y센 스테이셔너리예요. 프라펀지, 인프라펀지는 말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파워 스펙트럼은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그 데이터가 컴플리멘터리 프라파냐 인프라파냐도 관심 없어요. 일단 그래서 Y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는 컨스탄트고, 알겠어요? 미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제 이렇게 정의될 텐데, 얘가 어떻다는 거예요? m만의,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이고, 그 다음에 얘의 그러면, 그 다음에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정의할 수 있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여기서 e to the j2 pi f를 쓴 이유는 뭐예요? f가 여기서 0에서 1까지고 얘는 dtft라서 그렇죠. 맞아요? m에 대한 discrete time 시그널이고 얘는 당연히 칸주기 시메트리카라는 시그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 리얼일 때 파워 스펙트럼 정의하듯이 똑같이 하면은 얘가 파워 스펙트럼이 돼요. S라고 할까요? B라고 합시다. 예.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예. 아마 제가 B를 쓴 이유가 아마 그 프로에키스 책에 B로 돼 있어서 저랬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PSD는 어떻게 되느냐? 좀 달라진 건 뭐예요?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전에는 어때요? Y센 스테이셔너리면서 스페셜 케이스였죠. 어떤 스페셜 케이스? 이것이 델타 오브 M이었죠. 디렉 델타 오브 M. 그래서 M이 0일 때만 1이고 0이 아닐 때 다 제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떤 값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데 얘는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거냐? P of T는 transmit pulse. 그렇죠? 여러분, pulse amplitude modulation, pulse shaped 이렇게 하니까 이게 pulse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근데 transmit waveform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래요. 이 P of T는 이제 밴드 리미티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타임 언리미티드죠. 그런데도 T를 여전히 심볼 피리어드 또는 심볼 타임이라고 불러요. 피리어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이게 뭔가 피리어디컬하게 뭔가를 보내잖아요. 주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심볼 타임이라 그러면 심볼 웨이브 폼이 딱 타임 리미티드 안 돼 있는데 심볼 타임이란 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입에 다 굳어서 심볼 타임이 T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1 오버 T는 당연히 심볼 레이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D of N은 어떤 컨스텔레이션 A의 원소들이겠어요. 그리고 얘는 M 머리로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할 거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계산을 할 때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한 다음에 그냥 어때요? 4분의 1 해서 오른쪽 왼쪽 시프트 하면 끝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구해야죠. t 플러스 타우 t로 해서 구하는데 아까는 어때요? 얘가 디렉 델타였기 때문에 얘가 되었어요. 얘가 디렉 델타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근데 이제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타임 에버리지를 하는데 요거는 다 있어요. 그 11에 1 거기 있으니까 제가 유도하지 않겠어요. 결과만 얘기하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디렉 델타일 때 얘를 계산하면 이게 컨스탄트 1이 되죠. 맞습니까? 얘가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만 들어가지 않고 항상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이나 제 다른 수업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스케일이 돼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앞서 봤던 것과 비슷한가 봅시다. 잠깐만, 뭘 빼먹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이고. 큰일이에요. 큰일이네. 그렇죠. 병이 깊어요. 얘는 서메이션으로 하고, 그렇죠? L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저기 또 B라고 써놨네. 여기 B라고 합시다. 예. 여기서 P tilde of tau는 P of tau convolved with P of minus tau 간주기.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되고, 자, 이제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파워 스펙트럼이 나오기를
symbol rate, 1 over t라고 하지 말고 symbol rate, 그 다음에 scaled power spectral density of data sequence, symbol sequence, 그 다음에 energy spectral density of the transmit pulse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 프리 트랜스폼 해보면 이거 P of F, P of F 칸주기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식. 이것만 알면 거의 모든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좀 있죠. 한계가. 첫 번째 한계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심볼 시퀀스가 Y센 스테이셔너리여야죠.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코디드 시스템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D가 이미 에러 컨트롤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해보면 아닌 것이 많아요. Y센 스테이셔너리로 모델링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열심히 코딩 해놨는데 Y센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라 even 화이트 시퀀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스크램블링을 하거든요. 실제로 디지털 모듈레이션 할 때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 스크램블링 효과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관찰하면 언코릴레이티드 심볼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트레일리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의 어떤 특정한 트레일리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은 실제로 코릴레이션을 이제 임피리컬하게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시퀀스가 화이트 시퀀스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거를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정보이론에서도 어때요? 에러 컨트롤 코딩을 제대로 한 거는 정보이론적으로 코드워드 심볼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화이트 가우시안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어때요? 가우시안 심볼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날아가니까 가우시안 심볼을 쓰지 않는데 화이트 가우시안이었으니까 이제 여전히 화이트지만 가우시안 아닌 거. 그렇게 말을 못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현실로 내려오면서 화이트 가우시안 둘 다 어떻게 적당히 아닌 걸로 바뀌는 거지. 화이트 가우시안이니까 16ความ화이트입니다 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죠. 하지만 또 해보면 16ความ으로 또 컨스트레이트 주고 해보면 또 화이트여야지 또 돼요. 거기 정보가 실리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로민이면 어때요? 제로민이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죠? 제로민이면 디렉 델타가 없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파워 스펙트럼이 디스크리트해. 근데 얘가 제로민이 아니라고 해요. 넌제로민이면 얘가 어떻게 생겼죠? DC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파워 스펙트럼이 DC에서 어떤 임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피리어딕해요. DTFT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0에 있으면 여기 1에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에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냥 카피하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주의해서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심볼 타임으로 스케일이 돼 있죠. 맞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1을 늘리든 줄이든 이건 만약 1초라면 1/t가 워낙 빠를 테니까 줄이겠죠. 그렇죠? 아니 t 1/t 레이트는 높으니까 굉장히 늘리겠죠. 늘려서 이 스펙트럴 도메인 상에서 쟤를 여기 t를 곱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1/t로 스케일링하고 얘를 곱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밴드위스가 1/t보다 크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펄스 쉐이핑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델타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도 살아남겠죠. 맞습니까? 이거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시스템 만들 때. 실제로 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 렉탱귤러 펄스를 쓰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봤었잖아요. T sync square ft였죠. 그러면 정확히 여기서 널이 되죠. 맞아요? 그때는 얘들은 안 생기죠. 비록 무한대까지 있어도. 대신에 얘는 남죠. 그런데 우리가 펄스 쉐이핑을 해서 예를 들어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밴드위스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여기 여전히 남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딱 보면 느낌은 뭐냐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데이터 시퀀스의 미인이 적어도 얘 제로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런 것도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트랜스밋 펄스를 이제 우리가 쉐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쉐이핑을 해서 전체 모양을 굉장히 좋게 만들 거예요. 전에보다.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half sign 또는 sign인데 half sign pulse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것도 렉탱귤러처럼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T예요. 왜 half sign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가야 사인의 한 줄기잖아요. 자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 여기 자른 거는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렇잖아요. 기왕 자른 거. 그래서 이건 그냥 사인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인 펄스 그러면 이런 뜻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 같은 half sign pulse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t로 잡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제 p of t는 sin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러면 캐피탈 T에서 sin pi 0 맞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야죠.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요 에너지도 1로 놓고 간단하게 스케일하기 위해서 얘도 파워 스펙트럼도 데이터에서 1로 놓고 보통 알겠어요? 네. 물론 이래요. 이게 굉장히 넓은데 얘가 잘라 먹을 수도 있죠. 펄스가. 맞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은 노멀라이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만약 해봐요. P of T를 에너지가 1이게 그럼 앞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사인을 하면은 높이가 1일 때 평균은 어쨌든 2분의 1이잖아요. 얘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만약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타임 리미티드 0t잖아요. 그러면 어떤 펄스라도 매 1/t마다 널이 생겨요. 타임 리미티드 해보세요. 저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네, 된대요. 그래서 얘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닛 얘가 1이라고 놓고 해보면은 전에 싱크 스퀘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싱크 스퀘어가 뭐 이렇게 됐으면 얘는 제가 알기로 좀 더 뚱뚱해요. 여기가 이렇게 좀 더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좀 작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거예요. 같은 타임 리미티드 펄스인데 일종의 메인 로브는 뚱뚱해지고 사이드 로브는 서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리미티드 웨이브 폼으로도 어느 정도 쉐이핑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이키스트 컨디션 알죠, 여러분들? 나이키스트 제로 심벌 인터피어런스 컨디션. 그렇게 하면 밴드 리미티드면서도 어때요? 밴드 리미티드면서도 나중에 우리가 뭐 매치드 필터 이런 거 통신 시간에 배웠듯이 그런 거 할 때도 ISI 안 생기게 펄스 쉐이핑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은 지금 거의 밴드 리미티드의 현실로 보면 스퀘어 루트 나이키스트 펄스의 종류인
스퀘어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을 많이 써요. 근데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식을 유도를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쉬운 점은 뭐라고요? Y센 스테이셔너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심볼 뒤에. 알겠죠? 자, 그것만 알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응용이에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제가 진도로 굉장히 빨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K무크 강의를 반드시 보고 유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 이런 거 할 때 이게 안 헷갈려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까지 합시다.